오늘 매크로에서 그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 그 VBA로 되어 있는 거가 엑셀하고 액세스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쉐어포인트 같은 그런 협업 도구에서는 이게 매크로가 실행은 되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 안내는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는 걸 다 하고 업로드하면 다 볼 수 있다. 그 안에서는 실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데이터 시각화 부분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블렛 맘만 받고, 그다음 데이터 스튜디오, 그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파워 BI 좀 했었고요.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어, 다른 AI 서비스 같은 거를 나중에 볼 텐데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거 참 재미있거든요.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엑셀하고 액세스가 평소에 많이 쓰이니까 이제 한번 이걸 프로그래밍 환경을 써서 해보면 좋겠다. 데이터 전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어떤 테이블에 저장할 때, 업로드할 때 다른 프로그램 빌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혹시 평소에 액세스 쓸 일이 많이 써본 적은 잘 없으신가요? 엑셀을 많이 쓰시는데 액세스를 많이 안 쓰시죠, 그죠?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이 데이터 처리하는데,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요걸 슬라이드를 이제 안 만들어서 이 슬라이드를 바로 쓰면서 해본다 그러면요. 제가 요걸 쓰면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상황은요, 연구자 정보입니다. 연구자 정보인데 여기에서 저널 정보, 그 연구에 있어서 저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이처에 나왔다, 뭐 사이언스에 나왔다, 뭐 셀즈에 나왔다 하는 것들이 왜 유명한가 하면 그 저널이 많이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톰슨 사가 원래 SCI, 뭐 SSCI 이런 논문들을 분류를 해서 그 논문들을 어떤 논문에 따라서 유명한 저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항상 영향력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임팩트 팩터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저널들을 해서 SCI라는 거하고 다음에 SSCI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잠깐만 이 배경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SCI는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인덱스고 extended고, SCI는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 쪽, 인문사회 쪽인데, 예를 들면, 과학기술 쪽하고 두 개 나오는데, SCI-E 같은 경우는 한 17,000개, 12,000개, 두 개 합쳐서 한 12,000개 되는데, 저널이 한 8,0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12,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요 저널들 사이에 영향력 지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용 횟수를 가지고, 이제, 인용 지수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임팩트 팩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언스 논문지 한 저널에, 1년에 나오는 저널에 한 20편이다. 근데 총 인용 횟수가 10,000번이다. 그러면 이제, 분모는 논문 개수가 들어가고, 분자는 인용 횟수가 들어가는데,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유명한 논문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1년에 나오는 총 논문 수 한 저널에서요. 이거하고 이 비교를 그 논문들이 인용된 인용 횟수 총 인용 횟수입니다.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 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용이 많이 되면 되게 좋은 논문이구나. 인용이 적게 되면, 적은 논문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인용이 많다 하더라도, 셀프 사이테이션이 많으면, 한 저널에서 내 저널에 나온 것만 하면 많이 횟수 인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최종에서 인용하고 서로 둘만 계속 인용하고 있으면, 인용수 높아가겠죠.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인데 높아가는데, 실제 왔다 갔다 하는 건 없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용 지수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만 데이터 사이언스의 하나 예로, 아이겐스코어 이런 걸 얘기도 하거든요. 아이겐스코어, 팩터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그래서 이걸 한 저널에서 자기 저널에
사이트한 걸 빼버리고 남의 저널에서 사이트한 것만 총 해서 이 인용지수를 또 계산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인용지수가 종류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보면 제가 원래 톰슨사에서 했었는데 지금 클라리베이트사에서 하는데 보면 여기서 제가 받은 게 이제 이거 보면요. 이게 엑셀 우리 연구체에서 받은 건데 이게 지금 JCR 이제 XCR 1에 있는데 여기 총 개수가 2017년 거 최신 건데 이 개수가 4,000개네요. 4,000개. 4,000개군요. 4,000개인데 여기서 보면 위에 이제 이 타이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총 사이트 횟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트 횟수 그다음에 보면 임팩트 팩터 여기 보면 쭉 뭐가 많습니다.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하나 열어볼 수 있는데 임팩트 팩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임팩트 팩터도 있고 이제 5년치 임팩트 팩터도 있습니다. 보면 5년치 임팩트 팩터 그래서 저널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 사라지고 하는데 전통적인 논문은 오랫동안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 인용 횟수 가지고 이렇게 해서 5년치 임팩트 팩터, 아이겐 팩터 스코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에는 총 저널에서 총 저널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이런 임팩트 팩터라는 것이 어느 분야에서 이제 많이 인용되는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용 자체가 많이 안 되는 희소 학물에서만 적게 인용될 거잖아요. 그죠? 같은 임팩트 팩터라도 많이 인용되는 쪽에서는 점수는 높고 많이 인용 안 되는 점수는 낮습니다. 근데 이제 분야별로 생각해보면 분야가 뜨는 분야면 어차피 많이 인용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거를 노멀라이즈 시켜서 상위 20% 저널의 이 임팩트 팩터라는 지수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걸 가지고 나눠줘서 우리가 노멀라이즈는 값을 써서 분야에 상관없이 하는 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가 저는 여기 톰슨사 말고 우리가 얘기할 때 스코퍼스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널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면 SCI, 다음에 SCIE, 익스텐디드고요. 다음에 SSCI, 그리고 인문사회에서는 AHCI, 그리고 그 다음에 스코퍼스는 LCBO 회사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LE는 유럽에서 인덱스, 이제 유럽에서 나온 유로피언 저널을 가지고 인용 횟수 가지고 서로 인용 횟수 가지고 또 임팩트 팩터 하고요. 그 다음에 펀메드라고 해서 메디컬, 그러니까 의학 생물 쪽에서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합해서 사실은 DB거든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엑셀 파일 있잖아요. 이거 엑셀 파일을 연구체에서 이거를 가져오는데 얼마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JCR 200만 원 정도. JCR 200만 원에 엑셀 2개 받고 200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여기 근데 보면 상위 20%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상위 노멀라이즈가 없기 때문에 우리만의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얘를 가지고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할 때 이제 그러고 이런 할 때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자 정보를 이제 톰슨사에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들어보셨습니까? 네,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별 연구자 저널이 아니라 개별 연구자가 이게 우리 학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기본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김GT를 쓰면 김GT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저자로 쓰고 그 다음에 행 추가해서 여기에 이제 코리아 유니버시티 쓰고 여기에 연구기관명 주소 이걸 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가 썼던 논문이 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지금 클라리베이트사가 운영하고 이 DB에 출판사에서 다 끌어와서 다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PSO 저널명이 있고
저널명이 있습니다. 저널명이 있고, 그 다음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APL Materials,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논문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이 이니셜 가지고, 김GT가 많거든요. 예, 김GT, 다른 처장님들 저보고 GT김 가는 GT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데, 여기서 우리에 해당된, 여기 보면, APR, Materials, 나노스케일, 뭐 이런 저널들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어떤 필요성을 느끼냐면, 그 연구자의 저널 출간하는 걸 쫙 모아가지고, 저널마다 점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표를 가져와서 그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가 많을수록 이게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자 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대표 저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거를 과에서 처리할 때 개별 과에서 이걸 다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봐서는 누가 책임져 김GT 그러면 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 RMS에는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RMS에는 이런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BK다 아니 뭐 다른 사업이다 그러면 그때 지수가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시스템에서 녹아나오는 거하고 엑셀 수준에서 계산할 때 이런 계산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면요. 이게 제 거구나. 제 논문이고 논문이고 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그래서 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래가지고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선택목 추가를 하고 그럼 제가 이 선택목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딱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데이터니까요. 여기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저자, 편집자, 제목, 학술지 이런 게 있는데 모두 선택을 해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면 이거를 다른 파일 형식으로 해서 제가 기타 문헌 소프트웨어에서 일반 탭, win UTF-8 이렇게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 데이터를 SQL 모드로 낼 수도 있고 그럼 이걸 딱 넣어서 업로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생각해보면 코리아 유니버시티를 그러고 사람이 안 쓰면 고려대 거 다 나오겠죠. 서울대 거 다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걸 싹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하려고 그러면 노가다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 최대 500개 났잖아요. 그죠? 500개 났으니까 이제 또 검색 바꿔서 다른 것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내보내기 해서 이렇게 딱 내보내면 이제 이런 요 세이브드 돼 있는데 요런 딱 나옵니다. 딱 나오면 파일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데이터 전처리 한다 생각해보면 요게 이제 UTF-8로 인코딩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로 쭉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트레이스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저널의 분야라든가 이걸 하고 싶다면 이걸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읽어드려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엑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세이브를 해보고요. 세이브를 바탕 화면에다가 제가 밑에 예를 들면 이렇게 했습니다. 딱 이렇게 저장을 했거든요. 저장하고 이걸 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엑셀을 만들었었거든요. 엑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엑셀이 여기 있다.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매크로가 들어있습니다. 매크로가 들어있는데 항상 이런 거 실행시키면 일반 엑셀 똑같아 보이는데 이거를 콘텐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집계 현황이 있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구글 드라이브 올라오는 걸 지금 실행을 시켜서 그러는데 이거 말고 이쪽에 여기 실행해 볼게요 한번. 이건 닫고. 자, 이걸 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파일을 이제
그래서 집계 연합. 오늘따라 왜 이러지? 또 엑셀이 왜 이러지? 가끔 엑셀 이럴 때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 데이터 전체를 할 때 그 엑셀 랩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을 써서 이렇게 해결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집계 현황. 왜 응답이 없지? 잠깐만요. 데이터.코리아. 이게 좀 작동 안 하나? 가상화 서버가 지금 안 되네.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가상화 서버 해놓은 게, ASDF 1234 이렇게 하고, 됐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집계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엑셀이 지금 이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각자, 아까 텍스트 파일을 보시면요. 불러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까 다운로드 받은 텍스트를 제가 빈규태에 텍스트 있죠. 아까 순수 데이터만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확인을 했을 때 얘가 읽으면서 계산을 하면서 지금, 하면서요. 이게 이렇게 보면 총 논문 편수 7편이고 총 환산 편수가 이거고 보정 임팩트 팩터가 이거고 총 환산 보정 아이겐스코어가 이렇게 있고 총 인용수가 이거 H인덱스라는 것도 요즘 인용하는 거하고 논문 숫자하고 계산하는 그 임팩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위 25%냐 상위 50%냐 상위 뭐 75%냐 상위 100%냐 해서 보통 분석할 때 이런 걸 하고요. 보면 이제 각 논문에 대해서 보면 지금 출간 연도 이게 딱 읽어와서 지금 보면 지금 임팩트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함수로 엑셀 함수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널의 정보가 이런 ISSN 번호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ISSN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함수로 보통 사용자 정의 함수로 넣어서 이제 여기에 정보가 아니고 사용자 들어가면 pk 임팩트 팩터 값 이렇게 가지고 선택해서 ISSN 선택하고 2017년 이렇게 하면 2017년 임팩트 팩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27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건 계산을 이제 하는 거는 아까 그 200만원 주 가져온 그 엑셀 파일을 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얘를 HTTP 리퀘스트로 가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데이터. 여기에 kuj.htm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ISSN 번호를 제가 아직 배경 설명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놓고 2017을 넣으면 얘가 제출을 하면 여기 뭐 값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렇게. 값들이 APL materials에 쭉 넣어놨잖아요. 그죠? 넣어놓으면 여기에 data.kr에 kuj php의 물음표하고 ISSN을 넣어주고 2017을 내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엑셀에다가 이 텍스트를 넣어놓지 않고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올려놓고 API 형식으로 해놓으면 이 값을 넣으면 필요할 때는 참조해서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똑같이 할 때 엑셀에서 이제 요거를
이게 핵심인데요.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안에서 Alt F11을 누르면 제가 지난번에 그 개발 환경에 들어온다 그랬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예를 이제 보면 리퀘스트를 하는 곳이 이제 어디냐면 HTTP BK 저널 인포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보면 이 함수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비주얼 베이직 for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펑션을 시작하면 end 펑션, 서브 루틴을 시작하면 end 서브 해가지고 실행하는 거 혹은 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퍼블릭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 프로그램을 다 쓸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그 엑셀을 띄워도 쓸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퍼블릭 펑션에 BK 저널 인포 되는데, 쟤는 by value 해서 ISSN하고 string, 그다음에 by value하고 here string하고 리턴 값이 string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페이퍼 서치라는 것을 string으로 정의하고, 그다음 dimension의 win HTTP에 as 오브젝트 돼 있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엑셀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함수입니다.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오브젝트로 정의를 하고, 이 win HTTP 변수를 create 오브젝트 win HTTP의 win HTTP request라는 거를 요걸로 정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까 똑같죠. data.predict의 KUJ의 PHP고 물음표의 ISSN은 여기 URL 인코드, 우리 URL로 인코드해서 보낼 때는 공백 같은 게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URL 인코드로 해서 ISSN 하면 ear는 트림에 ear 해주고 선 버튼 누르면 얘가 get입니다. 우리가 HTTP 리퀘스트 할 때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get 하는 거하고 post 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get에 대해서 이걸 오픈해서 get을 하면 요 페이퍼 서치라는 요 문장을 보내면 셀을 보내면 리턴 값이 요 값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면 한 줄씩 이를 살짝 보면요. 여기서 BK 저널 인포가 됐는데, 제가 이거를 ISSN 번호 넣어도 되고, 사람들이 ISSN 번호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저널 이름 넣어도 되게끔 제가 주말에 했는데, 여기 보면 Apply Physics Letter에 2017년 알고 싶을 때 요 한 줄씩 F8을 누르면 여기서 한 줄씩 실행시킵니다. 한 줄씩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진행하면 요 한 줄이 딱 보면 ISSN이 비워져 있는데, 딱 지나가면 Applied Physics Letter라고 이제 딱 들어가 있고, 한 줄 하면 ear string도 여기에 들어갔을 겁니다. ear string도 들어갔거든요. 다음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요 변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페이퍼 서치 이렇게 쭉 하면, 이거 너무 기니까 딱 건너뛰고 이렇게, 자, 페이퍼 서치 트림까지 하면, 페이퍼 서치라는 문장 자체가 아까 페이퍼 서치라는 스트링이 데이터 코레이지 KR QG PHP ISN 어플라이 피직스 레터 물음표하고 그렇게 했던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F8 또 이걸 샌드를 보내면 요 결과 리턴 값이 딱 나오는데, 리턴 값을 보면 쫙 아까 웹에서 보였던 값이 그대로 이게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엑셀에서 요 매크로 비주얼 베이직 환경에서 데이터 다 처리하지 않고 테이블을 가져올 때 외부 DB에다 올려놓고 이걸 가져오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데이터는요, 현재 어떻게 올라가 있냐면, 지금 데이터에 PHP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저널 인포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저널이 지금 2017년 돼 있는데 16년, 15년, 14년 이렇게 저널 인포랑 밑에 이렇게 DB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서 2017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id에 publish year, 그다음에 요약, 그다음에 이렇게 full title 쭉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HTTP 리퀘스트로 보낸 거는 이걸 보낸 거거든요. 이거 위에 지금 위에 보면 data.kuj.php에 ISSN 번호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ISSN 번호를 보내서 리턴 값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ISSN을 넣으면 또 나머지 다 가져오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그 엑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엑셀에서 작은 코드를 짜가지고 얘를 웹에서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엑셀에서 여기 요 코드만 봐서는 요 두 코드만 사실 복사를 해서 해보셔도 되거든요. 지금 요 코드만 제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이제 클래스룸에 제가 거기 카피를 해놓을게요. 여기다 카피를 해놓으면 이제 여기다가 딱 요것만 카피를 했습니다. 요것만 카피해서 퍼블릭에 요걸 했거든요. 요 두 개를 한번 엑셀 VBA를 열어가지고 요 두 개 하나 더 필요하네. 잠깐만요. 여기다가 이게 하나 더 필요합니다. 수정에 제가 여기에 URL 인코드 이게 필요하네요. 여기까지 딱 복사를 할 테니까 여기까지 복사해서 여기에 딱 3개입니다. 요거를 이제 복사하면 테스트 서브 엔드 함수고 펑션 이때 펑션이고 해서 여기에 한번 실행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엑셀을 하나 새로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새로 열어서 아니다. 닫겠네 이렇게. 자, 엑셀을 제가 새로 하나 열어볼게요. 한번. 왜 안 닫히지? 제가 엑셀을 새로 하나 열어서요. 여기서 하나 빈 걸 열어서, 자, 빈 걸 열었잖아요. 빈 걸 연 상태에서 Alt F11을 누르고, 그 다음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lt F11을 눌렀죠,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지금 뭐가 뜹니다. 뜨는데, 삽입에 여기에 모듈이 있거든요.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을 딱 하면 쓸 수 있는 환경이 딱 뜨거든요. 자, 뜨고, 요 환경에다가 뭐를 복사하냐면, 이 클래스룸에다 복사한 요 라인 있죠? 요거, 여기서 서버부터 쭉 이렇게 복사를 해서, 끝까지, 엔드 펑션까지 딱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에 여기다가 이제 딱 붙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이면, 여기 인덴트가 안 된 상태에서 되긴 했지만,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함수가 2개 있고, 이제 인터넷에 액세스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 하나 있고, 하나는, URL 인코드를 이제 UTF-8 뭐 이렇게 URL로 보낼 때 빈 공백 같은 거 변화시켜주는 이렇게 요 2개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테스트 SSS 된 요거를 딱 갖다 놓고 실행은 여기에 요 단추 눌러봅니다. 요 단추. 우리 녹음기 실행 단추를 한번 눌러봅니다. 눌러서 이 Apply Physics Letter에 관계되는 데이터가 화면에 딱 뜨면 성공입니다. 여기 실행해보면 제가 실행해보면 F 요걸 딱 누르면 딱 이게 화면에 딱 뜹니다. 떴나요? 저희는 안 열려있어요. 데이터 코리아가 저희는 접근 안 되거든요. 데이터 좀 풀 수 있어요. 팟캐스트 될 텐데. 오늘 안 돼. 우리 지금 선생님 저기 VPN 연결해 주셔가지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잠깐만요. 원래 되는데. 방화벽에 상관없는데. VPN 꺼볼게 한번. 80번 버튼데 어차피. 실행이 안,
접속 되죠, 그죠? VPN과 상관없는데. data.korea.skl 들어가지 않나요? 화면 뜨긴 뜨죠, 그죠? 제가 VPN을 꺼도 화면 안 들어가죠? 예, 저는 안 되는데요. 이게 80번 포트가, 시간이 혹시 이거 닫겠네. 저희 7.6이요. 7.6? 80번 포트가 닫혔나요? 아, 그래요? 바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실행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떠 있는 거죠, 그죠? 그 사이트에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런데. 자, 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나요? 근데 이게, 예? 7.6번이 계시거든요. 아, 이게, 근데, 그래요? 무선에서도 다 접촉되는 거예요? 무선에서 접속돼요, 지금? 제가 안 보는 거기 보이시죠? VPN 연결했어. 그럼, 우리 데이터 코리아 SK인데. 예, 맞아요. 데이터 코레츠 캐리거든요. 우리 최철호 쌤 열어주시면, 열리는데? 이상하다. 80번. 애니메이션 데이터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있나요? 아, 그러면, 안 열려요? 뭐 사람에 따라서 사람 때문에 그런가? 달리는 자, 그럼 이거 제가 포트 열려있는 거 확인을 해보고, VPN을 하면 되고, VPN 안 하면 지금 안 되는데, 여기서, 그럼 이제,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VPN을 해서, 이 값들을 웹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지금 했는데요. 두 번째, 이제 액세스가 오늘 메인입니다. 액세스 메인인데, 이런 엑셀로 이렇게 하는 양이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을 때는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저널 같은 거 할 때, 이제, 액세스를 열어서 저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저널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액세스 하나의 파일인데요. 보면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폼이 있고, 이런 앞에서 뭐 이렇게, 엑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프로그램 모듈은 아까 비주얼 베이직 포 매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엑셀에서 하는 것보다 이 액세스에서 데이터 많을 때는 이걸 다 처리하는 게 좋거든요. 보시는 거 아까 똑같은 건데 아이디, 저널명, 그리고 이제 임팩트 팩터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영장의 지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DB입니다. DB인데 요거를 이제 지금 이제 처음에 액세스를 띄울 때 제가 액세스를 한번 실행시켜 보십니다. 아마 액세스 실행시키면 아마 액세스 다 깔려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다 깔려 있고 새 데스크톱 데이터베이스 되는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걸 띄우셨으면 새 데스크톱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그러면 파일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연습 이래서 만들기. 자, 이렇게 만들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처리하고자 하는 엑셀 파일이 무지 크다 이랬을 때 여기다 엑셀을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넣어줄 때 여기서 외부 데이터 그래서 엑셀을 하고 보면 이제 찾아보기에서 제가 아까 큰 SCI, 요 SSL 합쳐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5메가짜리 읽으면 얘가 원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이렇게 하고, 이제 뜨면, 처음에 요게 엑셀에서 CSV 파일 보내올 때 비슷한 메시지가 뜨는데, 이걸 다음을 하면, 이제 첫 번째 행을, 이제 요 데이터 베이스의 필드명으로 취합니다. 취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인덱싱을 할 수 있거든요. 인덱스 할 수 있고, 다음, 이제 해서, 기본 키 추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키를 ISSN을 기본 키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마침하면, 그 엑셀 파일을 그대로 이제, 하면, 여기 SS 테이블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다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요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편하거든요. 편하는데, 여기서 이제, 필드를 이제 보면, 여기서 홈에 보기를 해서 디자인을 보게 하면 DB에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숫자를 실수가 아니라, 롱 형태. 물론 이제 SQL이나 다른 데서도 처리하는 방식 다 있으니까 그대로 같은 개념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실수를 제가 이거를 롱 정수로 바꾸고 짧은 텍스트 255 길이가 255 그다음에 짧은 텍스트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자동으로 틀을 가져오긴 하지만 텍스트 길이라든지 숫자 이거는 처음에 값을 보고 판단해서 얘가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번은 체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처리가 다 체크한 다음에 이거는 원래 파일인데 얘를 바꾸고 싶은 뭔가 지수가 있다.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행 삽입을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그래서 계산된 IF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이렇게 해서 전처리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한 다음에 되돌아오면 저장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필드에 계산된 IF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처리를 할 때 얘를 조인하고 저를 조인하고 하는 게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lt F11을 누르면 이게 또 잠깐만 여기서 처음에 이걸 실행하는 그 폼을 단추를 누르거나 실행하는 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들기에 들어가서 이제 폼 디자인을 누릅니다. 폼 디자인을 이렇게 누르면 제가 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선택하고 요거를 마침하고 제가 하는 거 일단 보셔도 되고요. 일단 속성 필드 들어가서 얘를 제가 라벨을 ISSN 이렇게 하고 얘는 이름을 제가 라벨 ISSN 이렇게 하고 이걸 텍스트에 ISS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결과를 하나 쓴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마침하고 제가 ISSN 번호를 넣어서 임팩트 벡터를 보여주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라벨에 임팩트 IF 이렇게 하고 여기에 텍스트에 IF 제가 했는 행위가 지금 뭐냐면요 이 화면을 설계해서 아까 제가 뭘 누르면 뭘 행동하게 하는 그런 액션을 넣어주는 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프로그램, U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 단추를 이제 넣습니다. 단추 넣으면, 단추 넣어서, 여기에 이제, 기타의 매크로 실행, 이래가지고, 마침,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을 이제 만들어서, 버튼을, run 해서, 실행하기.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이제 보면, 하나의 폼 보기를 보면, 제가 ISSN을 넣어서 텍스트 투 데이터 해서 실행을 누르면, 이거를 이제 테이블에 대한 뭘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액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기에, 디자인 보기로 해서, 속성 시트에서 사실 이거를 하나 해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옛날과 달라진 거라서 제가 처음에 조금 그랬는데, 밑에 가보면,
이게 여기에 여기 속속 폼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벤트 작성에 코드 작성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코드 작성기를 누르면 확인을 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Alt F11이 아니라 엑셀에서는 Alt F11 누르면 실행에 들어갔었는데요. XS에서는 폼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단추 하나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벤트 작성해서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다가 뭘 하냐면 메시지 박스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준 상태에서 얘를 다시 폼 보기에 실행을 하면 실행하기 누르면 안녕하세요 딱 뜨죠. 그죠? 똑같습니다. 엑셀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에서 이제 이벤트 작성에 이제 여기에 이제 파일에 모듈을 이제 만들고 여기 모듈에다가 이제 서브를 만듭니다. 서브에 뭐를 해주냐면요. 서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DB 처리 이렇게 하나 처리 만들었죠.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 좀 일일이 쳐보겠지만요. 이거는 쳐볼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제 친다 그러면 아까 자료를 보면서 이제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보면 여기 이겁니다. 이건데 여기서 제가 코드만 쓰면요. 이제 코드만 쓰면 여기서 코드 익숙한 게 나올 겁니다. 아마 dimension에 dbname을 as string. 자, dbname 했습니다. dbname을 뭘 했냐면 지금 아까 여기서 물론 SCI, SSCI 테이블 이게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SCI, SSCI 테이블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의를 한 겁니다.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이름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SQL문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dimension에 string SQL이라는 as string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건데 여기서 그 XS에서는 dimension에 db에 as에 dao 하고 데이터베이스 아까 그 HTTP 리퀘스트 하는 거는 오브젝트로 정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win HTTP 그 함수 불러드렸는데 그다음 dimension에 record set을 이제 s에 dao에 이제 record set으로 이렇게 딱 요것만 정해야 됩니다. 그 set 현재 db를 current db db를 하면 이제 db 차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string에 SQL문 이렇게 해서 자 보겠습니다. 요 함수 들어가는데 select distinct 제가 distinct ISSN from dbname 이렇게 하고 dbname하고 물음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뜻이 뭐겠습니까? 이게 string SQL에 select distinct ISSN from dbname 아까 SCI 그거잖아요. 그죠? 아까 그 테이블에 SCI 그 테이블로부터 ISSN의 유니크한 ISSN 번호만 select 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요. 실행시키는 거는 set에 RST를 레코드 셋을 앞에 db에 open 레코드 셋을 해놓고 바로 위에 SQL문을 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db open dyna set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그냥 실행이 사실은 된 거거든요. 이제 실행이 되고 여기서 보면 RST에 move 레코드 셋을 last로 하면 그 개수를 할 수 있습니다. count maximum을 RST에 레코드 셋으로 하면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를 count max를 as long으로 하고 그다음에 요걸 제가 이렇게 해서 메시지 박스에서 count max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하면 여기서 이제 요걸 한 줄씩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 줄 이게 RST 레코드 셋의 카운트구나. 이렇게 자 한 줄 하면 레코드 카운트.
셋 없이. 레코드 카운트네. 때문에 그렇게. 예, 레코드 카운트.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한번. 그럼 여기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시키면, 요 DB 네임을 이걸로 정의하고, 다음 DB를 이렇게, SQL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는 건 딱 실행이 됐습니다. 했는데 작동이 중지됐네요. 저장을 안 해서. 예? 저장을 안 해서. 잠깐만요. 저장이 안 됐네. 그러면 이제 이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걸 그냥 써볼게요 한번. 여기 돼 있는데 여기 이제 Alt F11을 누르고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한번. 했는데 여기다가 모듈 하나 만들어서 삽입 모듈을 해서 똑같이 제가 방금 카피한 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그냥 이 카피를 할게요. 여기서까지 쭉 복사를 해서 여기까지 복사를 하고 아니다, 컨트롤 V 한 게 아니고 컨트롤 C에서 제가 이거를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밑에 다 지우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 지우고 여기까지 쓰고 메시지 박스에 카운트 맥스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아까 사실은 그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모듈이 하나밖에 없죠 지금. 그죠? 함수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 줄 실행시키면 F8 그래서 똑같이 SCI 테이블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디스팅트에 해서 나중으로 가서 카운트 맥스 해서 카운트 하게 되면 9,900 딱 나옵니다. 9,900 나오는데 이거는 이 DB 네임에 요 SCI 테이블 속에 들어있는 유니크한 ISSN 번호가 9,00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는 뭐냐면 이 테이블 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 있는 테이블에 SCI 테이블 돼 있는데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임팩트 벡터 영향력 지수 IF에 제가 하나를 더 넣고 필드를 하나 삽입을 하겠습니다. 삽입을 해서 여기서 실행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삽입을 하나 하겠습니다. 삽입을 필드를 삽입해서 필드 1에다가 해서 이거를 이름을 계산이라는 걸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기에 디자인 보기에 제가 계산이라는 거를 여기 나는 숫자로 그냥 하겠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했거든요. 숫자를 했는데 이 영향력 지수 임팩트 팩터를 알고 있을 때 계산이라는 요거를 제가 전처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넣는데요. 여기 숫자가 지금 정수가 아니라 얘를 실수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들어가서 디스팅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해서 제가 전체를 하겠습니다. 셀렉트 전체를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하면 이걸 실행을 시키면 14,223개 나옵니다. 디스팅트를 빼니까 전체 해보는데 여기서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요 값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바꾸는데 카운트 맥스 되는데 이거를 할 때 rest move first 처음으로 가서 do until rest end of file 하고 loop 하면 계속 도는 겁니다. 하나씩 도는 겁니다. 도는데 여기서 이제 rst move next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레코드를 고친다 그러면 rst edit 이렇게 해서 rst에 아까 계산이었죠. 계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이라는 필드에다가 얘를 어떻게 하냐면 rst에 임팩트 팩터 있죠. 아까 임팩트 여기서 해당되는 게 여기에 옆에 보면 영향력 지수 IF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향력 지수
이거를 영향력 지수에다가 곱하기 뭐 3.5다 예를 들어서 IF. IF IF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RST의 업데이트 값을 바꾸고 나서 move next거든요. 그럼 이건 좀 다른 거 뭐냐면 아까는 카운트 개수를 그냥 하는 거였는데 select 전체를 다 D를 선택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가서 move first로 가서 until 끝까지 보는데 루프를 이렇게 보는데요. 그 값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RST의 계산이라는 필드 계산의 필드에다가 RST 영향력 지수 IF에 또 앞에다가 곱하기 3.5를 하고 이 값을 업데이트하고 다음 레코드로 가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돈다는 거죠. 이렇게 요 루프가 돌면 그걸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딱 시키면 쫙 돌면서 디버그 자 이렇게 돼 있고 딱 가보면 값이 다 계산돼 있죠. 여기 보면 3으로 계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이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놔두고 제가 뭐 출판사 국가만 이제 고르고 싶다. 그러면 SQL문에서 여기에서 US에 해당되는 where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필드 1 돼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우리 보통 쓰는 게 여기에서 이제 where 이렇게 where를 해서 그래서 출판사 국가 해서 출판사 국가를 USA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출판사 국가가 USA인 거를 이제 보고 이제 필드 1 돼 있는 거를 제가 살짝 필드 1 돼 있는 거를 짧은 텍스트가 아니라 짧은 텍스트로 돼 있는 거를 이제 보고요 한번 자 이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필드 1이란 거를 USA 것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RST에 필드 1 해서 얘 값을 USA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where select 프라임에 where 출판사과 USA가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필드 1에 해주면 이거 실행을 시키면 저장하고 얘를 앞에 요 빼고 요 뒤에 것만 계산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자 실행을 됐습니다. 그럼 보시면 필드 1에 USA가 다 들어가 있죠. USA 있는 것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쭉 보면 USM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데이터 전처리가 이게 수 기가짜리라 하더라도 이 엑셀 한번 불러드리고 나서 다 SQL문으로 짧은 걸로 여기서까지 요걸 가지고 이제 요 루프로 이 에디트입니다. 에디트고 업데이트 값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고 그냥 셀렉트에서 보는 거라면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조인하느냐 뭐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없으면 이제 nothing으로 해서 close를 닫고 해서 요 단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엑셀을 불러들였을 때 그 엑셀에다가 전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이런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이 S 테이블이 타블로에서 이 테이블을 바로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처리 용도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근데 SQL로 하게 되면 자유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유도가 되게 높아지는 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엑셀로 저장하면 되거든요. 처리하고 나서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게 내보내기 엑셀로 내보내기 하면 이제 내보내기가 XCI 테이블 X 해서 확인해 보면
이제 이걸 내보냅니다. 이제 내보내면 이 많은 게 14,220개 있는데 이걸 엑셀로 하는 거하고 액세스로 불러들여서 하는 거 속도차가 확 납니다. 제가 비교해보면 도저히 못 기다려가지고 엑셀로 프로그램 다 짜가지고 계산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얘를 액세스로 딱 불러들여서 다 전처리하고 난 다음에 계산하면 SQL이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게 방금 했던 거를 엑셀을 보면 테이블 보면 지금 방금 했던 이 용량이 크니까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한참 걸네. 엑셀 아직도 열리지 않네요, 그죠? 엑셀은 계속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량이 클 때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요거 이제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방금 했던 행위를 이제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제가 그 MS 액세스하고 그 VBA 가지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할 때 대용량 데이터, 큰 데이터, 수기가짜리도 제가 해보니까 수십 기가도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처리하기 좋더라고요. 근데 수십 기가 되는 거는 엑셀은 6만 뭐 이게 그 길이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에서 굉장히 큰 데이터라도 이제 불러들여서 방금처럼 불러들여서 이제 요 Alt F11을 눌러서 요 하나의 정도로 하면 사실 전처리만 한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SQL 부분만으로도 이 액세스를 그대로 다 처리하고 마지막 형태가 엑셀로 될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처리를 한 거고 그래서 엑셀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ISS에 못 넣어서 Q값 계산하고 그리고 좋은 거는요 엑셀은 그냥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스프레드시트에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함수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거를 BK나 계산할 때 연구 정보 계산할 때 얘를 만들어서 보내면 거기서는 아까 텍스트 파일 불러들여서 계산할 뿐만 아니라 그 시트 자체를 임팩트 팩트 계산할 때도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펑션, 엔드 펑션, Q값 계산하는 거, 펑션, 엔드 펑션에서 상위 몇 프로 계산하는 거, 이걸 다 if문이나 이걸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다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함수 정의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죠, 그죠? 온라인상에 들어있는 DB 올려놓고 데이터를 엑셀에 넣어놓지 않고 물론 엑셀에서 VLOOKUP을 쓴다거나 이제 테이블 하나 넣어가지고 엑셀에서 테이블 참조하는 거 있잖아요, 함수 있잖아요. 그걸 써서 이제 값을 조인해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온라인상에 DB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VLOOKUP에 해당되는 함수도 함수를 만들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피벗 테이블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엑셀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제 엑셀에서 제한 받는 것들을 또 좀 극복해서 쓸 수가 있긴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매크로 함수인데요. 이 매크로 함수가 좀 생소하긴 하죠,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오늘 했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액세스에서 요거를 이제 테이블로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면 사실 요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전산 입장에서는 요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데이터 전처리하는 거를 SQL문을 다 할 수, 엑셀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되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 엑셀이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그걸 바뀌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XCI, 엑셀 읽기 이런 걸 써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읽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치우고, 이제 가끔 엑셀이 원 엑셀 파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치우고 제가 이거를 함수를 엑셀 읽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띄워서 바뀐 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VBA에서 정렬 분석에 JCR에 SSCI 이걸 딱 선택하면
원 엑셀 파일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서 그래서 읽고 있으면 되는데 클래리파이 메인 파일 읽고 있으면 되는데 아까처럼 그냥 파일을 임포트 할 수도 있지만 자동화해서 내가 원 엑셀 파일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계산 루틴은 아까 SQL 문으로 다 해놨으면 이걸 가지고 읽으면 이런 아까 이런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수 기가짜리라도 해놓으면 다 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지웠다가 원 파일 바뀌면 다시 읽어서 일단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놓은 걸 다 해놓으면 여기 보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엑셀 읽기 200만원짜리 프로젝트 샀잖아요. 그죠? 전처리하는 과정을 읽고 엑셀 읽고 스코포스 엑셀 읽고 스코포스 합치기 합치게 되는 거는 안에 계산 루틴이 막 들어있는 겁니다. 전처리하는 루틴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년이 되어가지고 이 엑셀 파일이 바뀌면 그냥 읽기 차례를 하게 되면 앞에 전처리하는 과정들이 코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 그 첫 파일이 바뀌었을 때 전체를 또 읽고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었으면 엑셀은 컬럼에 이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이렇게 돼 있지만 액세스에서는 이제 컬럼명으로 이렇게 액세스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데 저런 거 안 해놓으면요 답답해요 되게. 이 파일이 엄청나게 클 때는 저런 거를 해놔야지 이제 되는데 읽고 나서 이렇게 살짝 보면 자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또 저를 한자처럼 계산 중이죠. 계산하고 전처리 하는 거 전체를 넣어놨으니까 계산하고 있는데 보면 아예 전체 순위 또 계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처리 한 거를 다 해놓으면 이게 쭉 차례대로 계산을 하는 거가 되니까 원 파일이 바뀌었을 때 계산이 너무 많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면 총 전처리된 게 결과적으로 딱 마지막에 남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타블로로 가져가면 그 타블로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뭐 파워비아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요 계산 결과 살짝 보죠 한번. 예. 그래서 엑셀로 하게 되면 전체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이렇게 뭐 넣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처럼 엑셀에서 이렇게 작은 폼을 만들어 놓고 전처리 과정을 만들어서 첫 번째 전처리, 두 번째 전처리 쫙 해놓고 그다음에 첫 엑셀 읽고 일로 갈 것이냐, 뭐 일로 갈 것이냐 내가 그 타블로 프랩처럼 이제 한다 그러면 이 코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전체 전월 정보 엑셀 저장해놓은 마지막 결과를 누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놓으면 이제 차례대로 그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계산해 놓은 살짝 볼까요, 한번? 보면, 자, 이게. SQL문을 되게 잘 쓰시면 사실 여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 사실 또 전체 통계 또 계산하고 있는데 통계 또 계산하고 끝까지 하면 아이겐스코어 전체 통계 계산하고 있다 그래요. 아이겐스코어가 선생님 저기 BK 환산 보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환산 보정 계산한다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고 엑셀을 클라리베이트 받아오면 딱 넣으면 전체리 다 돼서 쫙 나오는 거죠. 큰일 하셨네요. 네? 큰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 업적평가할 때 2013년 그때부터 처음 됐을 때 저널의 전체 개수 6만 개 됩니다. 6만 개. 6만 개 되고 거기 임팩트 팩터가 어떻고 순위가 어떻고 많은 그 질적평가 지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일 데이터 전처리를 해서 얘를 DB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쓸 수 있는데 순위를 정하고 하는 게 엑셀로 하기 참 힘듭니다. 이게 양이 많을 때에는. 엑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SQL문이 더 편한 경우는 중간에 많은 기능 쓸 필요 없고 액세스에 딱 요것만 해도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걸 해놓으면 전체 계산이 시간이 딱 되잖아요. 처음에 제가 요 루틴만 한번 보여드리면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서 살짝 앞에 그 코드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그러면 저게 이제 길지 않지 않나요? 테이블 하나 다루는 게 길지 않죠. 이 코드 자체 길지 않죠. 네.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해도 되거든요. 이것만 딱 해서 제가 했던 거는 엑셀을 불러드리고 이런 작업도 폼을 했다는 그 차이지. 그걸 금방 요 계산 끝나면 보여드리려는 거고. 여기에 이제 폼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지금 이래 여기에 클래스 대신에 폼 아까 그 앞에 그거잖아요, 그죠? 배치 하면 텍스트 메시지를 엑셀 파일 읽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볼까요? 클라리티 파일 읽기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은 SCI 테이블 해놓고 못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클라리티 파일 읽기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듈에 보면 클라리티 파일 읽기 텍스트 있고 쭉 보면 뭐 파일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엑셀 윈도우 파일을 선택하는 그 윈도우를 띄우고 클라리베이트 파일 임포트 하고 저널 환산 정보를 계산하고 저널 통계 계산하고 저널 통계 계산 IGS거 계산하고 저널 통계에서 임팩트 원년치 계산하는데 DB 이름만 전달시켰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살짝 가보면 클라리베이트 파일 임포트는 이제 엑셀 파일 읽어드리는 코드입니다. 이 정도, 요 하나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요 엑셀의 셀을 여기 DB에 넣어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놨고, 그리고 이제, 스코프스 말고, 계산 루틴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저널 환산 정보 계산하기 보면, 이렇게 처음 해놓고, 제가 SQL을 잘 못 써서, 처음부터 이제 보면, 카테고리를 전체 이제 선택을 해서, 여기 저널 환산 정보 계산해서 아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select 해서 총 개수에서 뭐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영향력 지수가 어떻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IGScore는 어떻게 되고 상위를 계산하고 이런 걸 쭉 짜놓은 겁니다. 이렇게 5년치 계산하고 select해서 상위 20%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시스템에 미터기를 다 붙여놨는데 그거는 진행하는 순서를 요 시스템 커맨드에 요 진행하는 위치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아마 다 계산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끝났을 겁니다. 아마 딱 끝나면 보면 딱 들어가 보면 SQL 가보면 여기에 쭉 들어가 있고 원 엑셀 파일은 없었던 그 카테고리 상위 등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뒤에 있는 것들 다 계산 전체로 된 것들이거든요. 상위 몇 분기냐,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 거냐, 그리고 상위 20%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전체 전월 가운데 몇 등이냐, 상위 몇 프로 되느냐, 이것들이 원 데이터가 없는 것들이 쭉 XJR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쫙 다 이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처리 과정을 코드로 할 수 있다 하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 직접 해보면서 하면 제일 좋긴 합니다. 한 2, 3분만 쉬었다가 테스트플라워 연습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이게 여기에서 파이썬을 딴 데서 안 하고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열어서요. 여기 스프레드시트였나?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 드라이브 하나 열어서요. 그 디렉토리에서 예를 들어 공부 이렇게 해서 하나 폴더에다가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하나 크리에이션 하면 되더라고요. 여기서 더보기에서
여기에 이제 컬래버러토리 이걸 추가를 해서 이걸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니까 여기에 주피터 노트북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실행되는 게 여기 주피터가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똑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딱 연결해서 여기 파일도 업로드 할 수 있거든요. 파일을 업로드하면 뭐 데이터셋 같은 거 이래 샘플 데이터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업로드하면 기계학습 같은 거 업로드할 때 그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다음번에 이제 기계학습 파트하고 인공지능 파트를 예를 들면 이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실행을 이제 붓꽃이라는 품종 구별하는 그 특징을 판다로 CSV로 되어 있는 거를 다 읽어가지고 여기서 그 붓꽃 종류를 판별하는 그런 기계학습이 얘네 되게 짧죠. 되게 짧은데 아까 그 구글 거기서 다 실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판다를 임포트해서 sklearn 이게 머신러닝 그 툴이거든요. SVM 매트릭스를 해서 sklearn 이렇게 불러들여서 요 CSV 읽어드려서 얘를 이제 요 CSV만 골라내고 그다음 데이터를 트레이닝하고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데이터를 쪼개고 그 한 전체 100개에서 70%를 테스트하는 트레이닝하는 쓰고 30%를 테스트하는 써서 그 다음에 SVM 또 감마 오토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피팅하고 그러니까 정답률이 몇 프로다. 요 길이가 그냥 기계학습 어떻게 적습니다 이게. 판다에서 읽어가지고 판다 엑셀 데이터 쭉 읽어가지고 거기서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데이터 넣으면 얘가 붓꽃이 얼마다 하는 요게 좋은 예인데 얘가 제가 이 안에서 실행을 다 했었습니다. 그냥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문제가 이게 그 전에 어디에 올려놨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프로그램에 올려놨나? 프로그램에 파이썬인가? 이게 파이썬에 올렸나? 있네. 레커멘더도 해놨는데 사장에 SVM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넣어놨잖아요. SQL런 결결되어 있는데 파일은 여기서 보면 아까 붓꽃 여기 파일에 여기에서 아까 아이리스 CSV 샘플 데이터 이게 작업이 끝나고 접속을 끊으면 네. 데이터는 날아가던가요? 날아가요. 그랬구나. 저게 이제 그 기계학습 부분도 여기서 연습을 다 하면 제가 해보니까 정답률 0.94, 0.97 뭐 나오죠, 그죠? 데이터 넣어서 학습된 거를 실행하는 게 요 안에 다 되니까 요걸 다음번에 기계학습하고 인공지능 파트를 배워서 지금 인공지능 파트 가운데 IBM이나 IBM하고 MS나 구글의 인공지능 파트 있잖아요. 걔를 다 실행은 HTTP 리퀘스트라는 거거든요. 리퀘스트를 해서 리턴 값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인공지능 텍스트 분석이나 번역 같은 거, 이미지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인공지능 파트 쓰는 게 좋으니까 기계학습 약간 부분하고 인공지능 파트를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액세스 연습은 그냥 동영상을 혼자 하기. 알겠습니까? 네. 은병찬 선생님 되게 아쉬워 보이네요. 지금 실습을 안 해봐가지고,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미안해. 잠깐만 다운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세상에 동영상 이거 녹화하는 거, 이 프로그램 자체도 메모리 많이 써가지고, 큰 용량이 할 때 다운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네. 됐습니다.